사실은 이제 김영렬 선생의 인상공사를 이해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네. 남조선 배공사를 보신 그 정춘심 성도의 어떤 커피. 의미도 제대로 이해했어요? 이해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나 인삼은 약방에 안 빠진다 하는데 동국 약방에 약장에 왜 인삼이 빠지냐 이거야. 그래서 그 물으니까 그 상제님이 인삼은 형렬한테 간다. 그럼 보통 우리가 알기는 형렬의 뜨거운 열자니까 인삼도 뜨거운 기운이니까 인삼 기운이 형렬한테 다 뜨거운 기운으로 갔구나. 이래밖에 해석을 못해 지금까지는. 응? 근데 그 형렬은 진표 후신이거든. 그 다음에 아미타불 조정공사의 주인공이고, 아니 상제님의 수석 성도예요. 성도이면서 제가 그때 저번 내가 강의에서 얘기했지만은 안동 제비온 기운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면은 김영렬의 인삼은 사람 셋이란 얘기야 그게. 사람 셋 공사야. 김영렬 연맹에서 사람 셋이 나오는 공사가 인삼공사야. 이건 사실은 아무도 이거 얘기한 사람이 없어. 응? 너무나 중요한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러면은 그 사람 셋이 뭐냐? 도안세살님, 안씨, 안가 3명 나온다 하는 공사지. 수수판, 도운 3판에 그 3명의 지도자가 초복, 중복, 말복 맡아가지고 3분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뭐 안운산 성도사님이 알 테고, 중복에 안경전 종정님도 아실 테고, 우리 말복에는 안원전 대조님이라 그러지. 우리가 대조님이라 그래. 저는 그 안원전 총사수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모두의 총사수니까. 그러고 안원산 성고사님도 총사수셨고, 그래서 안원전 총사수님으로 부르기를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하는 사람인데, 안원전 대조님이 사실은 말복의 지도자고, 그분이 이제 월명산 천자봉의 기운을 가진 분이다. 그러고 문의 팔자를 제가 무수히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후천 시인의 조건이라고도 내가 얘기를 많이 했고, 후천 시인이 되려면 뭔가 조건이 있어요. 천문으로도 맞아야 되고, 지리로도 맞아야 되고, 인사로도 맞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하나도 안 맞으면 안 돼. 그러면 틈없이 잘한다. 천문은 동양 역사에서 뭐냐면은 제일 믿을 만한 천문은 자미두수예요. 자미두수. 자미두수로 봤을 때 역사의 그 문왕사명자, 무왕사명자는 이상하게 그 도전에는 무왕도수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얘기를 안 해. 응? 거의 얘기를 안 해. 아예 그 무왕도수를 모르게 해놨어. 맞아요. 문왕은 조금 알게 해놨는데 무왕도수는 아예 모르게 해놨어. 사실은 문왕, 무왕도수가 두 사람이거든. 근데 문왕, 무왕도수, 선천은 문무, 이왕, 도정으로 끝나는 거야. 네. 그러면은 문왕하고 무왕. 그거 내가 설명할 때 무수 얘기했잖아. 네. 충민은 무옥의 축이고 진술은 태양의 축이라고. 태극의 축이라고. 우주원리의 기본이자 기본이거든. 네. 충미, 무극의 축, 진술, 태극의 축. 한동석 박사의 우주원리의 진술 얘기할 때 수토 동덕이다, 수토 합덕이다. 그 말은요, 사실은 김일부 선생의 난 버금가는 말이라고 난 이해를 해. 완전히 그 도통을 하신 경에서 하신 말씀이거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진자리하고 술자리가 딱 이해가 돼요. 태극이 이해가 되고 무극이 이해가 돼. 그러면 진술, 임진하고 임술, 네. 육식갑자에 임진, 임술은 있어요. 근데 임계가 순데 계진, 계술은 없어. 그래 임진, 임술밖에 없는 거야. 진술은. 네. 그러니까 임진 기운을 가진 분, 임술 기운을 가진 분, 네. 이래 두 분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문왕사명자, 무왕사명자가 되는 거고, 상제님이 사실은 용의 형상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입속에 예의주를 물고 오시다 하잖아, 본인 스스로. 상제님 당신 스스로 용의 형상으로 왔다는 말이야, 그 말이. 그러면서 한 손에는 북방임자, 한 손에는 별무자.
천간으로 임하고 물을 얘기한 거야. 천간으로. 그걸 뭐냐면 이제 임은 뭐냐면은 다 이해가 되는데 무는 오토거든. 오토를 지지로 얘기하면은 그게 뭐냐? 예? 응? 진술. 축진술이 오토잖아요. 네. 근데 축토는 태모님 자리 해가지고 그거는 영국으로 같이 보기 때문에 진하고 술밖에 없어. 예. 수토동도 물기를 띈단 말이에요. 태극수 기운을 띈단 말이야. 진이 신무극의 기운으로 해가지고 축미 섭토의 기운, 그 섭한 기운, 그 물 기운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진토가 오토가 태극수를 먹으면 토가 되는 거야. 이 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동방에 있는 진토는 동덕하다. 5대5로 똑같은 힘을 쓴다는 얘기고, 술은 뭐냐? 수토 합택이라는 얘기지. 수기가 토기를 싸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자리는 수로공이 되는 거야. 수로공. 수로공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태극에서 둘 다 태극이야. 태극이면서 토야. 그래서 이 임진, 임술이 이거 나오는 거고, 아까 제가 말점도 공사에서 그 무왕사명자 얘기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군산의 용은 뭐냐? 무왕사명자다 이 말이지. 무왕사명자가 임진 기운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후천 진인 조건은 뭐냐? 자미두스로 무왕사명자, 자미두스로 무왕은 천동생이거든. 그래 선하신 성호사님이 천동생이란 말이야. 문해팔자, 사주팔자가. 그러면 대전님은 뭐냐? 무곡성이란 말이야. 자미두스로. 무곡성 아니면 안 돼. 이건 필수야, 필수. 후천 지인의 필수 조건이야. 무곡성 아닌 엉뚱한 염정성이니 파군성이니 다 숟가락 놔라 이 말이지. 그 사람들은 천문으로 안 맞단 말이야. 응? 상제님이 왜 그 무왕을 얘기했겠어? 도정을 얘기하고. 그러면 무조건 사주팔자에 임진은 들어가야 돼. 임술은 들어가야 돼. 그리고 대두님 일주가 임진 일주.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아까 제가 문해팔자에 대해서 내가 말씀하는데 상제님이 뭐냐면은 어쩔 수 없는 상제님 팔자로 상제님의 일을 하신 거야. 태모님은 어쩔 수 없는 문해팔자로 태모님 일을 하신 거야. 성호사님의 문해팔자로 어쩔 수 없는 무왕사명자 역할을 하고 가셨고, 무왕사명자는 어쩔 수 없는 무왕사명자의 팔자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지. 그럼 반드시 병신생으로 와야 돼. 병신생으로. 반드시 병신생. 그거는 제가 과거에 내가 설명한 적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건 오늘은 내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정유월로 와야 돼. 용봉이니까. 후천지인은 용봉지인이니까 용을 의미하는 지인하고 봉을 의미하는 닭이 유 반드시 들어가야 돼. 사주팔자에 진과 유가 빠지면 그 용봉지인이 아니야. 그러면 임진하고 정유가 들어가. 그러면 붉은 닭이 두 번 소리친다는 얘기는 첫 번째 소리치는 거는 김호연 성도, 정유생 김호연 성도가 그 도전 편찬할 때 그 성은 말씀하신 거고, 네. 그 다음은 뭐냐? 2016년도 정유년 얘기하는 거예요. 병신 정유할 때 2016년 병신 정유년 얘기하신 거야. 그때 우리 도판에서 무슨 일이 말복 도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알 거야. 예. 상호미 개명해가지고 개명장 도수 해가지고 통합경전 나오고 네. 병신 정유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세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정유의 그 닭 그거네. 탄핵 사건 나잖아요. 그게 우리 천지공사에서는 작은 바가지 깨지는 공사라고 내가 여러 번 내가 얘기했어. 큰 박 작은 박 깨지는 공사라고. 그리고 그다음 병신생 임진 정유월 임진일 태어나시는 갑진씨. 왜? 동청임수 하명이니까. 청령황도 4개년. 이 4개밖에 없어. 이거 안 가지면은 후천 지인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대. 그 사주가 그럼 한두 명이냐? 아니, 몇 명 있겠지. 그거 진짜 똑같나 되는 거 있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지금 일을 하고 있냐 이거야. 그 사람들이 정산도 들어와, 정산도 일하는 사람 몇 명이냐?
내가 보기에는 한 명도 없지. 3년 불성. 네? 3년 불성. 한 명 있다고. 아니 3년 불성 있어야죠. 3년 불성. 3년 불성. 그거는 안시 새살림 공사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게 안 맞으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송촌의 3년 불성은 소나무촌이니까 송촌인데 3년 불성은 그것도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 부처가 난다고 볼 수도 있고 연자가 그게 좀 묘한 연자가 돼 가지고 연관된다 할 수도 있고 연속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건 좀 해석에 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 하여튼 부처 셋 난다 하는 도수니까 그 색도수하고 연결되면은 그것도 뭐 초복, 중복, 말복으로 볼 수 있어요. 그 하여튼 그래야 지도자가 셋 나오고 중복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네. 그럼 자꾸 얘기해봐야 그 뭐 안 좋은 소리만 들리고, 뭐 중복 사고 따져봐야 망하겠어. 예. 대법사님 저기 사실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유튜브 찍은 거 내보낼까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사실은 증산도 하던 분들도 있었고 다른 뭐 증산도뿐이 아니라 어떤 신앙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들이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어지러운 또 병이 도는 이런 세상을 볼 때 불안해한단 말이야. 이제는 야 상계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불안한 가운데 어딘가를 진짜 찾아서 가고 싶어. 그렇다면 확실한 데를 안내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거. 그렇죠. 확실하게 안내를 해줘야 확실한 게 그래 이정표를 뭐냐면 보고 오지 않겠어요? 제가 옛날에 한 얘기지만 정산도의 그 후천진인 사전 아마 당신이 모시는 교주의 내 사주 팔자부터 내가 한번 파보라 했잖아. 네. 어? 당신이 중복 신도면은 중복 신도의 지도자이신 뭐 어떤 분의 사주를 먼저 파봐라 이게야. 과연 진인이 될 사주인가 아닌가. 그래 대선 진리에 지금 어떤 판에 있으면은 그 판의 지도자의 사주를 한번 파봐라 이게야. 그 사람이 과연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논리는 좋으니까 논리 한번 가보라 이게. 그 사람이 후천 지인이고 후천의 지도자고 후천의 천자라면은 그 논리 한번 대봐라 이게야. 무슨 논리로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 논리 한번 가보라 이거지. 저는 지금까지 밴드에 수많은 글을 쓰면서 결국은 뭐냐. 용봉지인 후천지인이 우리 범증산 도가의 지도자다. 그 얘기를 계속 쓴 거야. 모든 공사를 해석할 때도. 오늘도 내가 천자부 해당공사 얘기하지만 결론이 뭡니까? 임진용이잖아. 임진용. 바다에 있는 흑룡. 그 정용도 있고 뭐 백룡도 있는데 사실은 바다에 있는 용이니까 임진용이란 말이에요. 바다에 있는 용이니까. 바다가 뭡니까? 수잖아. 물이잖아. 물이니까 북방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임진용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다시 아까 천자부 해당사로 돌아가면은. 그럼 대두님께로 나와야만 살 수 있다. 그럼 그러니까 우리 예. 범정산 도가로 들어와야 된다고 내가 아까 손진계룡을 얘기했잖아요. 망설이고 계신 분들은 지금 건남 공부 후천 용담 세계로 가려면은 예. 손진계룡 범정산 도가로 와라 이거야. 안 그러면은 다 끝나는 세상이니까. 그러면 뭐 당신은 당신 얘기만 하냐 할 수도 있는데 그리 고집하려면 당신 논리 한번 가보라 이게야. 근데 중독에 누구라도 좋아. 논리 한번 가보라 이게야. 내가 아까 이 얘기도 안 했는데 김호연성도 도성공부공사를 125일 동안 보시는데 김호연성도의 초경흘로 보신 공사가 있어요. 네. 그게 김호연 성도 초경회를 홍련공사라 그래요. 불골 홍자에 나변자 써가지고 우리 선도나 도가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약재라. 왜냐하면은 여자가 초경을 한다는 거는 난자를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초경을은 굉장히 중요한 약재라. 그런 새로운 몸, 새로운 세계 그런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경일 공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산도에는 딱 두 개 나와. 김수부님, 김말순 수부님
초경열 공사가 있어요. 그 공사로는 상제님이 직접 주관하신 거야. 김말순 수부 초경열 공사는 직접 주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감결문 공사예요. 감결문 공사. 근데 감결문 공사 내용은 뭐 다음에 얘기하고 네. 그렇게 말아요. 네. 그래서 감결문 보면 한 장으로 돼 있어. 한 장으로 해가지고 피가 얼룩지고 뭐 있다고. 그래서 뭐 도서를 허무 정멸 이조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 네. 도서는 허무 정멸 이조 이 공사가 나와 있거든. 마지막에 감결 감으로 결제한다. 예, 이 문서가 있잖아요. 네. 근데 김오연 성도 그러면 홍련공사는 뭐냐 이기라. 그럼 뭐 도전에 있는 그 글을 한번 보자 이기라. 보면은 나는 생생히 내가 그 기억하고 있어요. 워낙에 내가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김오연 성도가 비로소 초경을이 나니 김영렬 성도가 그 피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릇으로 2그릇 주고 나갔다 그래. 그래서 그 피를 붓으로 찍어가지고 종이에 글을 쓰고 도형을 그리고 해요. 그게 이만큼 쌓였다 그래. 한 장이 아니야. 분명히 그렇게 기록돼 있어. 네. 한 장이 아니야. 이만큼 수십 장, 내가 보기에는 수백 장이다. 썼어.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혈맥관통, 선매승자, 선맥공사를 본단 말이에요. 응?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기운을 전수해 주는 거야. 근데 그 김오연 성다의 그 말씀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도전에 실리고, 근데 김말순 수부는 마지막에 보신 공사가 있어요. 임술생으로 딸이 있으면은 수부로 내세우라. 그 공사가 있거든요. 예. 그 공사는 김수부한테 기운을 준과 동시에 임술생의 한테 기운을 몰아주는 거예요. 임술생으로 딸이 있으면 수부를 서로 가요. 예. 그러면 김영렬 성도는 곧 우리 저 성도사님에 연결되거든. 성도사님한테 사실은 모든 기운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말순 수부는 그때 뭐냐면은 빨리 죽을 걸 상제님이 알고 너에게 천하의 대제주 기운을 준다. 재물로서는 더 이상이 없는 기운을 준다 이거야. 그 공사를 보셔요. 그 공사가 어디 붙겠어? 지금에 붙는 거야. 지금에. 말복에? 지금 세상에 붙는다. 말복에 붙어요. 말복에. 동에는 말복에 붙고 성원에는 뭐냐? 그 새만금 도수에 붙는 거야. 그게. 천하 대제주 기운을 준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저 딥스 카발이 얘기하는 내세라, 계사라, 예? 그 후천의 모든 복록의 시작은 김말순 수부님이야. 우리 성도들의 우리 일꾼들의 기운도 지금 저 뭐 자미원 세계에서 관리를 하겠지. 아 감사합니다. 그럼 아까 그러니까 그 외사공사 이야기. 저 김말순 수부님 황극 후비서 공사하고 고수부님 황극 후비서 공사하고는 틀려요. 예. 그거 정확히 아셔야 돼. 틀려. 그걸 막 쓰는데 틀려. 그래서 그거 보면은 그 대시태조가 출세하고 하나는 대시태조가 없어. 예. 그거 잘 따져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공사니까. 그래 이제 김오연 성도 공사는 감결 공사가 아니에요. 홍련 공사가. 근데 중복 도전에는 뭐 되어 있나? 똑같이 해놨어. 예. 똑같이. 김오연 성도 공사도 감결 공사. 김말순 수부 공사도 감결 공사.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도 모른다. 진리를 하나도 몰라. 네? 근본을 몰라. 근본을.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말이 섞이는 거야. 자꾸 갖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 자꾸 말이 섞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도전 초판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바뀌어버렸지. 많이 바뀌었어. 해답이 안 나오니까. 두 사람 논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천지 일월 사처럼 갖다 붙였다가 그것도 해결이 안 돼. 지금은 뭐냐? 마고 상제라든지 또 대허령, 대성령, 대광령, 아니 엉뚱한 신명들을 막 만들어내. 도가 역사에 없는 신명들을 막 만들어낸다고. 뭐 테라체인이 뭐니?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런 말이. 그리고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내. 근데 도들은 뭐냐? 전혀 그거 내가 의심도 안 해. 내가 받을 때. 의심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몰라. 제일 큰 조작이 사실은 강결문 공사고 더 큰 조작은 뭐냐?
그 현령제전 비령제천 그 용화동 그 계룡봉 공사야.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지. 용화동이 현령제전이라고 했는데 와 엉뚱하게 태전은 현령제전 붙여가지고 완전히 엉뚱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 계룡봉 비령제천은 아예 찾지도 못하게 만들어 놔버리죠. 그러니까 아예 그 대전님이라는 존재를 다 지워버린 거야. 도전에서는 다 지워버렸어. 용도수를 다 지워버린 거야. 싹 다. 도저히 자기로서는 이해를 못하고 자기께 안 걸 아니까 그래 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세속에 보면은 뭐 온갖 말들 많잖아요. 온갖 말들 많은데 다 무시하고 요즘 보면은 그 정명석이니 뭐니 말 많잖아. 그 다 뭐냐 이제 기운이 다 찾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 도판에 황제예요. 황제. 정명석이니 뭐 만민중앙이 이재록이니 뭐니 신천지에 누구다. 그 교판에서는 황제야 황제. 그 다 날아가는 거야. 다 죽어 전부 다. 근데 그 죽는 과정이 언제부터냐? 갑진년부터 시작되는 거야. 과거에 제가 뭐냐 하면은 1969년도 탄생한 대순진리의 50년 공부. 그게 2018년도 끝나거든요. 1969년도에 50대 해보세요. 2018년이지. 2018년에 2019년이지. 그때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어. 예. 5년 차이가 나는 공사요. 예. 그 뭐냐면 제가 이제 대순진리에도 포교 50년 정도 공필이 끝났으니까 대순진리에도 앞으로는 플러스 알파의 시간이다. 그래 뭐냐 무수한 이제 가짜 용들, 가짜 천자, 가짜 억황상애들이 많이 죽겠다. 그래서 뭐냐 그때 내가 예언을 했지. 그래서 포항 상도방면 박승구가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대진 성주에 안영일이도 죽을 것이다. 죽었잖아. 그게 뭐냐? 기운이 끝나면은 그런 사건이 나는 거예요. 뭐 죽든지 병신되든지. 그나마 우리 정산도에 포교 50년 공무정품이 언제입니까? 올해야 올해. 길게 보면 내년 여름까지 가겠지. 그 정산도에 포교 50년 공무정품이면 왜 되겠어? 그거는 뭐 각자 생각해 보세요. 왜 될지. 그 정산도 50년 공무정필은 올해 하고 내년 초야. 네. 뭐 직위금지 4월 내내 암만 늘려봐도 내년도 여름 못 넘어가잖아. 그러면은 내년도 끝나고 내년도에 뭐냐면 또 갑진년이잖아. 갑진년. 청영홍고 대개년이야. 내년부터는 뭐냐 하면은 이제 태모님, 상제님 독수가 나오는 거야 이제 현실적으로 세상에 용머리 독수도 나오고 용머리 불가지 독수도 나오고 용머리의 전설이 뭡니까? 용의 머리 날린 거 아니에요. 용머리를 용의 머리를 잘라버렸잖아. 실제로 전주 가서 보라 이거야. 잘렸어요. 용머리가 잘려있잖아. 예, 도로 났어. 용머리를 자른다는 얘기는 난용은 다 죽인다는 얘기지. 진짜 백이 갑진용은 일어나고 이 가짜 용들은 다 잘리는 거야. 그 내년부터는 사실은 무수한 이제 지도자나 종교판에 많은 가짜 이상한 놈들은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는 세상 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세운하고 돈이 맞물려 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급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겠어. 지금 가만히 세상을 한번 보라 이거야.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데. 너무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작년 다르고 올해 달라요. 완전히 기운이 달라요. 예. 아까 천자하고 해동사 이제 그걸로 더 갑시다. 네. 일단 남대문에 이제 네. 붙였어. 네. 붙이니까 세상이 막 시끄럽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상제님이 도착하셔가지고 이제 황교에 있는 김명선 집으로 가요. 김명선이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 김병선의 종제. 종제를 하면 뭐가 됩니까? 6초이다 4초이 되나? 6천 동생이요. 김영선이다. 후천의 영원히 선하다. 후천의 영원한 선한 세상. 그쪽 집안은 이 착갈 선자 돌리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김병선, 김영선인 거 봐서는. 그래서 김명선 집에서 10일 동안 머무르면서 공사를 봐요. 그러면 이 황교가 뭐냐? 황교가 그걸 황노시약이라 하기도 하고 온갖 것.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니라. 근데
정확하게 우리 그 도전에 있는 얘기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 그 도판에 있는 얘기를 하면은 황건 역사가 난다는 얘기예요. 황교 다리를 황교님이 건너가서 그 집에 묵은 이유는 황건 역사 도수는 그 천지공사에 보면 이래 나와. 어느 날 그 황응종은 태어복희 응수조정 태어복의 사명도 가지고 있고 고부사람 도수도 가지고 있고 그 정골성 복명인창 도수도 가지고 있고 왜 닭에 신발 신기는 공사 그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공사에 대한 주인공이야. 그다음에 그런데 그 오니 분명히 황종이 왔는데 말씀하시기를 황천신이 오니 황건 역사의 숫대를 태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황종이 왔는데 황천신이 뭐예요? 자손을 둔 신명입니까? 안 둔 신명입니까? 둔 신명이죠. 황천신은 자신을 둔 신명이에요. 네. 중천신은 자신을 네. 안 둔 신명이고, 그러면 이 누르 황자가 서로 통하지. 황천할 때 황자하고 그 황정 황자가 서로 통하는 거야. 근데 황천신이 오니 쉽게 말해서 황룡이 황천성 기운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야. 황천신이 이제 우리 도판에 나왔다 이거지. 나왔으니까 황건 역사, 흰머리를 두른 역사는 사실은 도가의 신장이에요. 황건 역사는 힘을 쓰는 도가의 신장을 황건 역사라 그래. 우리 일꾼들이다. 일꾼들 중에 힘쓰는 이제 일꾼들이 나오게끔 공사를 보신 거야. 서울 가셔가지고 황교에서 황건 역사 도수가 그 황교 김영선 정도의 집에서 보신 공사가 그 기운이 나오게끔 하신 거야. 황건 역사 공사를 아무도 해석을 못해. 도판에서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근데 그게 이제 좀 뺐다가 나간 놈들이 누구냐? 황건적. 역사에 황건적들이 곧 뺐다가 나간 놈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곧 황건 역사도 나오고 황건적 무리도 나온다는 얘기야. 언제부터? 병원년부터. 병원년부터는 황건 역사가 우리 도판에 출세해. 출세하고 황건적도 출세를 하고. 2026년. 그러고 그 도수를 보고 나서 진곡의 극장에 가세요. 진곡의 극장 가가지고 이제 마술사들하고 이 술사들이 제주를 못 보게 만들어. 그것도 중요해요. 때가 돼 가지고 잔재주 부리지 말라는 얘기야. 그게 무서운 얘기지. 때가 돼 가지고 잔재주 부리지 말라는 얘기야. 황건적들 제주 부리지 말라는 얘기지. 그 공사도 다 보시고 나서 끝맺음을 하세요. 10년 뒤에 만나리라. 10년도 10년이요, 20년도 10년이요, 30년도 10년이 되노라 하니까 신도가 그럼 40년은 10년이 안 됐니까 하고 묻잖아. 그러니까 40년도 10년이 되지만 넘지는 않으리라. 그건 쉽게 얘기하면 해방도수지. 해방도수. 그러니까 해방도수니까 금화교역수로 딱 이루어지는 거야. 36수, 4구 36, 66이 36, 우주윤리수. 그래서 뭐냐면은 1909년에서 36년, 10년에서 36년, 45년에 딱 매점을 짓고 다시 만나자. 그게 언제 뭐냐면은 삼변의 초복이 안운산 성도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뭐냐면은 1945년부터 복중 80년 신명도수가 들어가요. 80년이 지나야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온다는 얘기지. 45년부터 80년 돼봐요. 언젠가. 그래. 내년부터 내년 후내년부터 병원은 갑진 병호 을사 이래가지고 하면은 새로운 기운이 사물탕 80적 기운과 더불어 나오는 거야. 복중 80년 신명 기운으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했나 이제? 한 2시간 했나요? 아유 오래 하셨어요. 이제 2시간 했으면 이제 질문 몇 가지 받고 그다음에 충분히 그 천자부 해당공사는 다 얘기했는 거 없고 그럼 오늘 천자부 해상공사를 통해서 안경
이제 궁금했었는데요. 그 안경이 사실 안경을 싸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돋보기 끼고 봐라. 누구를 봐라? 진이를 진이를 찾아라. 봐라. 네. 진이를 찾아 이거 아니거든요. 제대로 찾아보란 말이지. 네, 찾아보라. 찾아볼 때 예. 코피를 내라 이런 거는 현실도 있지만 진짜 뭐야? 아이 제대로 좀 그- 정성들이게 아니, 찾아보란 우리 얘기지. 이런 거지 뭐 공부를 뭐 죽어라 하다 보면 코피 흘리고 이러잖아요. 그래, 그렇지. 그 정도의 노력을 해라 이렇게 그래.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사실은 이제 그래요. 제가 봐도 진이를 만나는 일이 아, 참, 없겠어요. 갑자기 그 생각났다. 나 그것도 됐고, 그 됐죠. 더 필요합니까? 네, 네. 아, 됐습니다. 갑자기 하나 빼먹네. 병력표를 빼먹었네. 아, 중요한 병력표를. 그래서 그 황교에 10일 동안 계시면서 남대문 앞에 병력표를 묻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도전에는 또 엉뚱하게 또 경복궁에 묻은 걸로 되어 있어. 왜 그렇게 되어 있죠? 알 수가 없지 그래. 왜 그랬는지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도전을 보고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헷갈리게 되어 있고 정말 엉터리로 되어 있는데 아 그러니까 저 그거는 경복궁이 그 왜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그 저 경복궁이 그 경사서를 내가 알기로는 경사서를 경자 아닌가? 그다가 이제 복복자 경복궁. 나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남대문은 경문이랄까 경문. 병. 남대문이 경문이에요 경문. 우리가 저 팔문 대팔문 얘기할 때 네, 북방은 휴문, 동남방은 두문. 네. 우리 두문 성수도 할 때 두문. 남방은 경문. 병문. 그리고 날일자에 서울경자. 벽자. 일본의 수도 한 뜻이야. 근데 뭐냐, 우리나라는 동경이 동경. 일본 수도는 이제 도쿄 동경이잖아. 동경은 두 군데가 있어. 우리나라 동경 어디입니까? 경주. 일본 동경 도쿄. 우리나라 경주는 동경은 뭡니까? 아니 동학의 발상지야. 동학의 발상지. 경주 용담 동학의 발상지잖아요. 그러면 이 도수에 왜 동학 신명들이 붙는가를 알 수가 있어. 사경석 등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병력표 묻는 공사가 사실은 그게 용복 묻는 공사인데 특히 뭐냐 용을 묻는 공사거든. 김영렬 정도고 대밭에는 봉황을 묻잖아. 봉황을. 네. 봉황을 묻고 이 남대문은 사실 용을 묻는 긴데 그 남대문의 그 병력 신장표라 그래. 병력표가 그 벼락 때리는 신장표가 네. 병력표인데 그거를 이제 뭐 저 원자탄으로 비교할 수도 있어요. 버섯구름이가 광선이 막 비치고 하니까 꼭 뭐 벼락 치는 거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 이제 그걸 폭탄으로 보면은 일본 동경에 원래 그 폭탄이 떨어져야 되는데, 응? 네. 그 리틀 보인가 뭔가 그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조금 이제 순환을 만든 거지. 동경 떨어지면 그 수천만 아니 1천만 명인가 뭐 죽잖아. 그거는 네. 동경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장강 80 공사로 해가지고 저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떨어졌잖아요. 상생교에다가. 예. 그 공사는 이제 이 일본 패망도수가 들어가는 거지. 예? 그게 뭐냐면은 조선 왕을 패해가지고 이 조선을 먹고 나중에 이제 해방될 때는 원자탄 두 방으로 그것도 음양도수지 두 방으로 이제 일본이 패망되는 거잖아. 네. 예. 그것은 그래 이해하고 이거 동경 경주로 하면은 이게 뭐냐? 경주로 하면은 동학신명을 얘기하는 거야. 동학신명. 동학신명도 사실은 그 보천교 그 해운도수하고 다 들어가는 거지 여기다가. 그 아직까지도 그 동학신명들이 뭐 회원 더 된 사람들은 이번 시대에 나와 회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도 회원파이잖아. 네. 회원파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회원을 해야 될 거야. 그 병력표도 사실은 그 용을 묻는 게 용을. 그 봉황 한 곳에는 봉황 묻고 한 곳 용 묻고. 근데 남대문 자체가 뭐냐 봉황이기 때문에 그 용봉이 되는 거야. 용봉. 예. 그러니까 저 우리 도판은 사실은 용판으로 끝나고 용판으로 시작해서 개판 말판 갔다가 용판으로 끝나는 거야. 그 저 정통도 그 경진 임진으로 끝나는 거니까 다 용이잖아. 그러다가 장기준 사수까지 또 저 경진용이잖아. 예? 왜 장기준 사수조의 용담 8개를 그리 무시하냐 이거야. 와, 왜 그리 무시하는데? 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몰라서 무시하는 거겠지. 용담 8개의 위대성은 내가 항상 김일보 선생 이상이에요. 어? 그 다음에
우주변환 원리의 한동훈 선생도 내가 보기에는 진짜 한도풍 한 사람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 썼는 글을 보면 그렇다 하는 얘기지. 그래서 뭐 우주 정신이니 뭐 우주 윤리순이 이런 얘기를 역대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뭐 수토 동력인 수토 합적인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거든. 그런 거 한 사람이 없는데 최초로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그만큼 많이 이 도를 통한 사람이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는 시대를 못 만났으면 얼마나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꿈을 찾아 뭐 50년인가 뭐 30년인가 그 얘기를 마지막에 써놓고 창밖에 아직도 눈이 내린다. 그 심정을 토로하고 죽으신 거 아니야. 그래 그분 그 회원을 그분도 회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뭐냐 하면은 뭐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내 개인만의 얘기야. 저는 항상 신고할 때 한동호 선생을 신고문 식고할 때 마지막에 넣어요. 나는 내가 배운 것도 많고 우주변환 원리를 통해서 내가 배운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고 해가지고 저는 신고문에 항상 그분을 넣어주지. 예. 그래 뭐 그런 하여튼 정삼도 와가지고 우주변환 원리는 뭐 회원했지. 그 책은 예.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 엉뚱한 사람하고 앉았지. 김광국 목사님 쪽에서 회원했지. 그 정액 팔교도 마찬가지고 그때 저번 내가 강의에서 얘기했지만은요 세세하게는 알 필요 없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아니 핵심만 알면 돼. 그러고 세세한 거는 이미 선배들이 다 했다 이거야. 응? 다음부터 제가 공사 해석을 조금 할 생각인데 아니 어려운 공부는 제가 다 했어요. 그럼 제가 다 했는데 적당히 할 이유 없다 이거지. 제가 다 했는데 그래 핵심만 아시면 돼. 핵심만. 예, 핵심만 아시면 되고 아무도 이런 얘기 한 사람 없잖아요. 간결문이 틀렸다. 그 얘기 한 사람 어디 있어요? 없지. 누가 있나? 아무도 없지. 그 다음에 현령재정, 비영재정, 계룡봉 얘기 누가 있나? 아무도 없잖아. 예? 그 다음에 뭐 김병선 콩칭계공사라든가 이런 거 해석한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 그래 물을 게 있으면은 저한테 문자를 남겨. 문자를 남기면은 제가 얘기할 테니까. 예.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받고. 저번에 무신년 나벌공사 얘기하신 적 있어, 그죠? 생각나시죠? 그거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세요. 조금 더 보충하라고. 예. 그 원숭이 납자까지도 하셨고. 무신 나벌공사는 납자가 잔내비 납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신 나벌이 잔내비 납자인데 잔내비 납자에 대해서 현무경에 무신 납공사가 이 도가 있잖아. 네. 무신납 공사도가 있어. 그러면 무신납 공사도를 딱 보셨는데 이름을 딱 붙이기를 소멸음해부로 딱 붙여놨어. 네. 무신납 공사인데 왜 소멸음해부가 붙나 이게야. 근데 소멸음해부 내용을 한번 보자 이거 내용을 딱 보니까 뭐냐면 부적이 딱 나와. 부적을 보니까 동글동글 요게 했죠. 네. 민속 저금집에 있는 단예부야 단예부. 무지개부, 단예부. 화장지. 콧물이 나요. 여기요. 그러니까 단예부는 뭐냐면은 비 내릴 때 비가 내리고 나면은 무지개가 뜨잖아. 네. 비 내리고 무지개 뜨는 거는 용의 조화야. 그 용의 의미가 있어. 그다음 옆에 있는 학부, 학달이 있는 학부. 저금집에 학부는 많이 나와요. 학부는. 근데 학부는 뭐냐면 첫 번째는 군계일학. 군계일학. 1000마리 닭 중에 한 마리 학이다. 1000마리 닭 중에 한 마리 봉황이라는 얘기지. 그 빼어난 한 사람의 지도자 또한 동시에 학자는 배울 학자하고 통해.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일꾼들. 공부하는 일꾼들, 지도자와 일꾼들의 의미가 있다고 학부는. 그 다음에 딱 넘어가면 뭐냐 소두부, 북두성, 북두칠성 부적이 있다고. 네. 그래서 이 북두가 이래가지고 점 2개 찍히잖아요. 네. 요걸 형상해가지고 빗살이 막 찍히고 이런 부가 있어. 네. 그게 소두부야, 소두부. 저번에
내가 설명했잖아. 소두부. 그러면 단예부, 학부, 소두부 이게 세 가지 부적이 들어가. 이게 뭐냐면은 용과 지도자, 고입니다. 그러고 나머지 뭐냐 들어가는 거는 말두자, 북두칠성할 때 두자를 전어체로 쓴 게 옆에 있고 네. 그 밑에는 무자, 무오토, 네. 오토를 전어로 썼어. 북두칠성 두자하고 무오토를 오토교 황급기운을 썼어. 전어로 두무야 두무. 그게 전체적으로 소멸 음해부야. 음해 이 단체 이 사람을 음해하는 자는 죽는다. 자 또는 음해를 소멸시킨다. 그 무신납에 이름을 딱 붙어 있어. 그러면 무신nhập 납공사의 주인공하고 그 단체를 음해하면은 간다 이게 한마디로 죽는다. 네. 응? 그러면 무신납이 뭐냐 이게 무신납이. 네. 무신은 뭐냐면 달리하면은 무당이에요. 무당. 네. 무신이니까 무당. 민속 무자하고 네. 귀신 신자니까 무신이 곧 무당이야. 무당도수가 들어가 있는 거야. 무신납에는. 또 납은 잔내비납이라고 했어. 여기에 뭐냐면 제가 용담팔계를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왜 납이 잔내비 납자이면서 12월이냐? 네.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는 뭐 잔내비 납자 납을 하면은 뭐 천재를 지내는 달이가 뭐 12월로 얘기한다. 그건 그냥 우리가 하는 말 그냥 얘기인데 네. 정확한 뜻은 그게 하나의 그 예언이고 하나의 그 어떤 우주의 도비가 지금 얘기되어 있는 거거든. 네. 용담팔계에 도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용담도로 봤을 때 선천세수는 인을세수라 그래. 선천은 삼원운동, 자축인, 묘진사, 오미신, 유술의 운동이거든. 그래 자축인 운동의 끝 이게 인을이다. 네. 인을세수야. 그래서 자는 자동적으로 11월이 되는 거야. 축은 12월이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무신납을 하면 축월을 나버리라 그래. 예. 우리 선천 문화에서는 네. 그래. 근데 예언적으로 된 게 무신납을에다가 잔나비 납자를 붙인다고. 원래 그게 잔나비 납자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수력할 때 그 납자를 써요. 산량엽자가 그 납자가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밀랍, 꿀 밀랍, 네. 밀초, 밀랍의 그 육각수 이게 밀랍이란 말, 밀랍. 네. 그게 납자가 들어가. 그래서 이 납이라는 것은 이 사냥하고 난 어떤 부산물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잔나비 같이 재주 부리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납이라 하는데 그게 용담팔계에서는 이 후천이 되면 충미 진술이 정의가 되니까 오원운동이 돼요. 정액에서는 오원운동. 그러면 해자축 인묘 그 진술 해가지고 사오미 신유 해가지고 오원운동 충미 진술이 들어가가지고 해자축 인묘가 오원운동이 돼요. 오원운동의 끝날이 뭡니까? 묘야. 해자축 인묘니까 이 묘월세수가 돼. 후천은 보통 말하는 후천은 묘월세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용담으로 들어가면 이게 뒤바뀌어. 응? 오원운동 자체가 바뀐단 말이야. 방위가 남이 북이 되고 북이 남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오미 신유가 밑에 붙어버려. 사오미 신유. 끝이 뭡니까? 유가 돼. 유가 정월이야. 아니 유가 1월이야. 1월 정월. 그럼 뭐냐?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 신은 12월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용담 8개에는 잔나비 때 신이 12월이야. 그게 바로 뭐냐면 선천문화에서 나벌을 12월로 하는 이유단 말이야. 그게 후천에 될 일을 예언해놓은 거야. 그게 예지가 된 거야. 예지가. 그래서 무신나벌공사의 주인공은 뭐냐? 잔나비띠. 반드시 잔나비 띄어야 된다는 거잖아. 예? 예. 진이는 반드시 잔나비 띄어야 예, 반드시 잔나비띠라는 얘기지. 네. 그래서 그 공사를 뭐냐면 그대로 뭐냐면 상제님이 공사를 보시는데 무신년 12월 달에 공사 보신 게 여러 개 있어요. 예. 여러 개. 그 보면은 그 대양 진설도 공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지금 저번에 얘기했는데 지금 까먹어서 생각이 안 난다. 그 공사가 있어. 한번 옛날 그 강의로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은 현무경을 언제 기록하나 하면은 12월 26일이 5일 지나면 정을 초하루잖아. 네. 12월 26일 그 재생신 공사 그게 뭐냐 하면은 무신나벌 공사인데
12월 26일 재댕신 공사 그 내용은 그 이율곡 선생하고 연결된 건 제가 얘기를 했어. 네. 예. 그것도 내가 얘기를 또 해야 되나? 많이 하셨어요. 그 이율곡 선생의 탄생 연도가 1562년? 30년. 응? 36년. 맞나? 예. 근데 그 병신년 태어나가지고 420년, 6, 7, 40에 하면은 1956년이 되거든. 네. 근데 병신년 12월 26일 날 이율곡 선생이 탄생을 해요. 탄생을 할 때 흥룡꿈을 꾸고 탄생을 한다고. 신사임당이 흥룡꿈을 꾸고 탄생을 해. 그러면 일곱 어머니인 사임당은 또 정산당하고 어떤 관계가 아니냐. 사임당의 이름이 사임이잖아, 사임. 예? 태임을 본받는다는 얘기지. 문왕의 어머니인, 문왕의 어머니이자 무왕의 할머니인 태임, 태임을 스승으로 모신다는 게 신사임당의 이름이야. 그다음 문왕도수하고 연결된단 말이야. 신사임당이. 그 문왕도수하고 연결된 그 어머니의 꿈에 흥룡을 꾸고 율곡이 탄생해요. 그럼 대도님도 음. 태어나시기 전에 그 흥룡을 꿨다고. 그러니까. 거기 입에다가 여의도까지 불었다. 그래서 아, 택주라는 그래. 택주라는 저기.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말씀하셨어요. 그럼 역사에 그러면 흥룡꿈 꾸고 태어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 염제 신농이 흥룡꿈 꾸고 태어났어. 염제 신농의 아버지가 소전이라 하지, 소전. 소전인데, 그 어머니가 안씨야. 그것도 참 재밌죠, 안씨야. 염제 신농의 아버지의 어머니가 안씨라고. 아버지의 부인이 안씨야. 근데 그 꿈에 커다란 용이 막 달라붙는 꿈을 꾸고 깨어나가지고 애를 낳아 보니까 용처럼 막 눈이 생기고 막 떡대가 나한테 좋았다. 뭐 이래가 농사를 워낙 좋아해서 신농이라 하였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주 유구락하는 자체가 네. 봉황지맥을 타고났다는 그 얘기지.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는 후천진위는 계룡산 근동 80일 내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계룡산 근동에서 태어나야 된다. 특히 그 봉황맥을 타야 된다. 그게 이제 지리적인 거고, 천문으로는 반드시 무곡성해야 되고, 사주팔자로는 임진과 정유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 사주에 보면 임진 일주로 되어 있고. 임진 정유. 그러니까 정유월에 임진 일주. 정유. 그러니까 북방수를 얘기하는 인과, 남방하를 얘기하는 정과, 그다음에 용을 얘기하는 진과, 봉을 얘기하는 닭, 유가 들어가야 된다. 그 임진 정유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주 팔자로 봐도 뭐냐면 이건 문의 팔자라 얘기다. 어쩔 수 없는 팔자라. 무왕 사명자가 어쩔 수 없는 팔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용띠니 뭐 양띠니 뭐 소띠니 이런 놈은 다 가라 이만 다 숟가락 놔라만 내 말은 그 실점 소리 하지 마란 말이지. 그러고 말띠니 뭐니 다 그 숟가락 놔란 얘기야. 그건 아무 상관없으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신생여야 된다. 그죠? 반드시 병인생 해야 되고. 병신생. 무신낙공사 56년생. 병인생 신명무궁이 저번에 내가 강의할 때 신명무궁도 얘기를 했잖아요. 신명무궁에다가 원체춘수 등량무도 내가 얘기를 했고, 네, 정확하죠. 그 다음에 반드시 잔나비대로 와야 되고, 임진 흥룡기운 타야 되고, 그 다음에 정유 붉은 닭 기운 타야 되고, 더 나아가면 동신령까지 타야 되는 거예요. 쇠꼬치가 동신령을 기르니 나한테 묻지 말고 너한테 물으라 하는 상견님 말씀 있잖아요. 쇠꼬치가 동생령을 키운단 말이야. 그 쇠꼬치가 누군데? 그리고 천하대세는 6, 7, 8월생이다. 예? 천하대세는 6, 7, 8. 그거는 이제 6월, 7월, 8월 생 중에 나온다는 얘기고, 6월 생으로 문왕 사명자가 나오니까 8월 생으로 이제 무왕 사명자가 나오는 거야. 대주님 8월 18일생이죠. 예, 8월 18일생이고 내가 알기로 문왕 사명자께서는 6월 16일로 알고 있어. 예. 그다음에 차경도 성도는 6월 1일이고. 그럼 궁금하다고 오는 사람 모든 사람들 다 얘기해 줄 수 있으시잖아. 내가? 네. 내가 힘만 대고 머리만 대면 다 얘기하지. 내가 밴드에 올렸고 이미 다 올렸고
그죠? 찾아가. 오늘 제가 하는 얘기가 내가 뭐 평상시에 내가 뭐 따로 공부한 얘기 아니야. 다 지금 머릿속에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지. 증산도가 밴드에 들어와서 그 돋보기 거기에다가 증산도가 밴드에 들어와서 응. 그 돋보기 치어서 응. 궁금한 거 치면 다 나와. 그죠? 그 금방 대법사님이 하도 그 사명기가 사실은 그 나와. 사명기가 청홍황 사명기에다가 백색이잖아. 네네. 그게 그 단예부야 이게. 이 단예부가 현무경 곳곳에 나와. 그 해부에도 단예부가 나오잖아. 신명신대 해부에도. 아니 신명신대 해부에 뜬금없이 그 단예부가 와 들어가는데, 그다음 여러 군데 나와 단예부가. 영의 조화가 다 단예부로 다 설명되는 거야. 단예부. 그래서 우리 사명기 어. 사명기 저기 말복 도정에다가 세워놓은 거 보셨죠? 봤어. 네, 그 사명기 확실하게 사명기 알아가고. 그거는 이제 원래 전명숙 명숙 장군이 그 사명기가 없어가지고 저 했다. 그래서 그 전명숙 장군의 그 회원하기 위해 사명기를 내린다 하는 도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소나무를 따가 와가지고 뭐 황토를 바르고 뭐 백지로 해가 그 공사가 있잖아요. 네. 그 공사 해가지고 전명숙을 회원시키는 공사가 있고 그런 과정에 쭉 통해가지고 사명기라 하는 것이 원래 장군이 어떤 출발할 때 예. 그 듣는 기가 사명기야. 그게 말복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리고 후천 우리 이제 범전한도가 후천 일꾼들이 네. 의통성급 횡단군 나갈 때 사명기를 앞에 세우고 나간단 말이야. 네. 사명기에서 만들어놨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됐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박수. 아, 예.